오늘은 파이프라인의 우화 리뷰를 장은경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장은경 선생님 리뷰를 듣고요. 또 몇몇 분들과 얘기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실버 에이전트 장은경입니다. 예. 자, 파이프라인의 우화 읽어보셨나요? 네. 네. 네트워크는 사실은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또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파이프라인 우화 책, 요렇게 생긴 책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책도 있어요. 요거에서 어느 걸 좀 보셨나요? 저 왼쪽 거요. 아, 왼쪽 거요. 두 가지인데, 저자 버크 헤지스고요. 지속적인 잉여소득의 원천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비결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저자는 버크 헤지스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동기부여 강사이고 자유사업가예요.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 재정적 자유를 주장했었고 현재까지 그가 쓴 모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요. 플로리다에서 자유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에 발을 붙이고는 이루로 도로할 수 없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UINC, 그 다음에 리드 앤 글로우 리치라고 해서 독서 그 풍요로운 삶, 뭐 결정과 실천, 캐피탈 마케팅 등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이들 읽은 책들이에요. 볼게요. 이 책은 목차가 1장, 2장, 3장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새는 알을 깨트려야 비상할 수 있다. 2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프라인, 파워, 그리고 3장은 새천년의 신개념 파이프라인, 그리고 결론 파이프라인 우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 우화가 아니라 또 이 마케팅에 맞게끔 또 이야기가 뒤에 살짝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선 버크 헤지스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쿠바에서 모카농장, 소매점, 섬유공장, 화학공장 등 12가지 업종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벌였는데 타임지에까지 실렸었대요. 뭘로? 2천만 달러의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이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재력가였는데 쿠바에도 우리나라처럼 전쟁은 아니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인민에 대한 범죄자로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고스란히 국보를 그 벌였던 재력가의 재산이 모두 몰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고 알몸으로 탈출해서 자메이카로 가게 됐다고 해요. 특유의 사업가 기질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무진회를 썼는데 경기 침체, 지병이 심장병 때문에 악화되어서 재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게 바로 버크 헤지스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렇게 재력가로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원칙이라든지 충고, 철학, 교훈을 보자면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하나이면 생명선도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우화가 탄생한 배경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책인데 그 분이 또 테이프로 강연을 했던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 강연을 듣고 아버지가 얘기하신 파이프라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얘기가 나오는 젊은 청년들 이야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책을 만들게 됐던 게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10분짜리 또는 9분 정도 되는 동영상들 보셨겠죠? 네. 네. 자, 보시면 처음에 한 마을에 이 젊은 두 청년이 꿈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 이게 돼요. 어떤 거냐면 그 마을에 큰 저수지는 아니고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물이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모집을 하게 된 거죠. 저 산꼭대기에 있는 물을 저 날라서 그 물통을 채워주면 한 동이당 뭐 1달러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기회인가 해서 두 사람은 열심히 나르게 됩니다. 두 청년은 따로 그 물동이를 나르면서 따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물동이를 날려서 돈을 벌면 집도 사고 소도 사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될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물동이를 나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니 몸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걸 해결하러 어디를 가냐면 술집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힘든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파블로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요. 물동이를 나르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브루노에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하자. 그랬더니 나는 이 물동이 나르는 게 좋으니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파블로 혼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물이 흐르게 한다라는 내용의 바로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그 앞에 내용이 나오고 뒤에 아까 얘기 드렸던 제1장 새는 알을 깨트려야 비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당신은 물동을 원하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원하는가 물동을 나르는 것이 왜 당연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장님들 지금 물동이를 나르고 계시죠? 네.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작은 물동이를 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물동을 나르지 않으면 임금도 없죠. 내가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났거나 아프거나 하게 되면은 물동이를 나를 수 없죠. 그러면 돈도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물통은 마르기 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의 소득이 이만큼이라면 의사소득은 더 많죠. 하지만 결론은 지출로 그만큼이 다 나가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파이프라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프라인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은 20년 동안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한 스포츠 스타인데 이분은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뭐 강연도 하고 워낙 유명하니까 광고도 찍고 하면서 높은 소득을 받았는데요. 결론은 그 높은 소득에 더 높은 지출을 하게 되면서 재난이 오고 파산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50여 년 동안 작은 마을에서 교편을 잡았던 교사인 마가렛 오널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주식을 사서 모아서 조금씩 확장을 해서 나중에는 50년 동안 그 주식이 돈이 돼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결국은 나중에 기부까지 하는 그곳은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렛 오널드는 50년이 걸린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버리지 얘기를 합니다. 지렛대의 원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거에 구텐베르크의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손글씨로 해서 하루에 한 장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책을 베끼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는 바로 인쇄기로 발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들을 만들어지게 한 최고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 레버리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렛대에 이렇게 놓으면은 첫 번째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제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건데요. 나 혼자서 10시간을 일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써서 그 1시간으로 그 이득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버크셔 해더웨이 투자 레버리지는 뭐냐면 지금 삼성 주식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4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거진 10만 원대 가깝게 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식을 샀는데 그게 기간이 걸려서 100만 달러의 결과를 낸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만의 레버리지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체스 칸이 64개래요. 그래서 이 체스를 좋아하던 고대 황제가 이 체스를 하다 보니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체스판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체스판을 만든 사람이 배가의 개념으로 칸 한 칸에 쌀 한 톨만 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배가로 늘어나면 그만큼의 쌀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맨 처음에 황제는 보니까 쌀 한 알이니까 아이, 저게 늘어봤자 얼마겠어 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바이너리 방식이 무한 확장이 되는 거 아시죠? 둘로 시작해서 네. 넷이 되고 여섯이 되고 하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2칸 정도가 갔는데 전 세계의 쌀을 다 모아서 줘도 줄 수 없는 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72의 법칙인데 이 72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이 개발했다라고 얘기도 있고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8대의 불가사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바로 투자한 돈이 배가 되면 몇 년이 걸리는가를 계산해서 그 단순한 공식에 배가 해서 복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이클 제이 썰즈라는 사람이 아이들과 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을 3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쓰기와 주기 통을 만들고 저축통을 만들고 투자통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기와 주기도 마찬가지로 쓰는 거고요. 우리 일상생활, 뭐 생필품을 사거나 아니면 뭐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이 저축도 결론은 지출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건조기를 하나 사겠다.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아서 큰 지출을 하는 거를 바로 저축이라서 쓰기와 주기통, 저축통은 결론은 다 쓰는 건데 이 투자라는 파이프라인을 꼭 만들라는 이야기를 마이클 제이 썰즈라는 사람이 책에 썼다라고 해요. 자,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1시간은 60분 곱하기 하면 24시간, 1440분인데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침에 잠을 자고, 아니,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1440달러가 생긴다. 이 시간을 잘 관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을 하고 나면 그 짜투리 시간은 푹 쉬는 걸로 이용을 하는데 이 2시간씩만 모아도 내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새천년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배가 파이프라인, 아까 50년 걸려서 초등학교 교사가 본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이 인터넷이 나오면서 5년이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인터넷이고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충성스러운 고객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연결 라인을 구축하고 고객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당신은 단지 소개만 할 뿐. 뭐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배가의 잠재력, 마법의 공식, 전자상거래가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에 준비 없는 노후는 축복인지일까요? 재앙일까요? 보통 국민연금이 공단이 산출한 적정 생활비는 월 236만 원이래요. 40년간 노후 필요 자금이 현금 11억이 필요한 거예요. 60에서 100세까지 내가 산다면. 그러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150만 원이에요. 그저 먹고 살고 의료비 정도 용돈 쓰는 거. 그러면 236만 원이라면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11억을 모아놔야 되는 거고요. 웰빙을 좀 즐기면서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을 좀 높이면 여유로운 노후 자금은 한 달에 400만 원이래요. 아까 우리 이소연 스폰서님 얘기하셨는데 플래티넘만 유지해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노동 수익인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수익이라든지 금융 수익이라든지 저작권 수익, 그 다음에 자산 수익이나 권리 수익, 인세 수익을 모으고 있어요. 사장님들은 파이프라인 공사 중이십니까? 궁극적인 이 곳에서 파블로와 브루노 얘기 뒤에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 인터넷을 해서 이제 그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폴과 브루스가 나와요. 이 브루스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은 상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영업이어야 하고 종업원이 없어야 하고 월급 지출도 없어야 되고 작은 재고 또는 아예 재고가 없거나 간접비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맥을 찾자면 바로 네트워크인 거예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경험 없어도 되고 학력, 점포 리스크 없이 시간 투자만 하면 되는 거죠. 플랫폼 네트워크, 이제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연결만 하라고 하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조공장 없죠, 재고 없죠, 점포 없죠, 유급인력 필요 없고 리스크 없고 업무는 단지
연결하고 소개만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버크헤지스의 아버지가 파이프라인을 한 개보다는 여러 개를 내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이 한 개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저희는 시크릿이라는 커다란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 시스템이라고 하죠. 바로 시스템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제품 애용하고 단톡방 참여하고 1일 1회 유튜브 신청하고 그 다음에 주 1회 홈미팅, 그 다음에 월 1회 우리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의 가치는 평생 쓸 생필품을 무파라벤, 사회미네랄인 것을 꼭지점에서 광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출을 통해서 광고비를 받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들 항상 얘기하시죠. 스베 알초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 파이프라인을 읽으면서 정말 잘 선택한 시크릿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은희 사장님. 많이 좋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료 잘 너무 만들고 최고. 잘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최고 참 최고셨어요. 잘했어요. 네, 완전히 빠져들어서 부르셨죠, 여러분? 네. 책 한 권 다 네, 너무- 읽었네요. 책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정말 책 읽는 것보다도 더 잘 읽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은 다 읽으셨겠지만 모든 분들과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몇 분만 잠깐 의견을 부탁드리겠어요. 최은영 실버 사장님, 이보단 플래티넘 사장님, 또 임성택 플래티넘 사장님 책 읽으신 거 잠깐씩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신경 사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지속적인 잉여 소득이고 인세 소득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그런 것들에 다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고 좀 처음에는 이제 편견이고 오해로 인해서 이제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이 인쇄 수입의 힘을 알게 되면은 시간 투자든 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타블러의 이 시스템 또 시크릿의 시스템에 좀 이렇게 젖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뭐 투자액이 이제 몇 배로 늘어나고 또 오랜 기간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면은 배가 되는 원리. 근데 아까 그 사장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로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구축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이 네트워크가 이제 처음에는 진짜 편견 또 오해 또 이제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일하는데 이제 물동이하고 아까 비교를 했잖아요. 파이프라인하고. 그래서 오랜 습관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젖어드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지만 어쨌든 파이프라인의 지금 시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고 안 좋은 시선이지만 저는 내일의 꿈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안 좋은 그런 말을 듣지만 희생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좋은 수익을 낳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구축은 시간과 또 교환하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미래를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 파이프라인 구축에 파이팅 합시다. 네, 이보단 사장님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기반해서 책이 만들어진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도구가 뭐 주식이든 뭐든 여러 분야가 있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저희한테는 아주
최적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와닿았던 게 아까 전자상거래 이게 초판 일세가 2015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한 6년 전인데 전자상거래를 내다보면서 이 배가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을 썼는데 어쨌든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레버리지 2가지 유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레버리지를 하는데 부자들은 돈을 레버리지 한다고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은 물통에 의존을 하고 봉급으로 연명을 하면서 살고 있고 단 1%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인세 영위를 하고 있죠.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크릿을 하는 것 또한도 그러니까 끊임없는 지속적인 인세 소득을 얻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8대 불가사의인 배가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으로 투자가 아닌 시간과 인간관계로서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배가의 원리로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한다면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판비치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에서 말하는 판비치에 우리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그네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의 지속적인 인세 파이프라인을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99%의 사람들이 다 나그네지 같은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생활을 해왔고 그들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저희는 1%를 강요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방에서 이 시간에 시간 투자를 하고 각자 노력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파이프라인 우화가 우화이긴 하나 이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의 기본 토대가 되어서 각자 개개인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진짜 시크릿 그 이상의 성공을 누리는 모든 에이전트가 되시기를 저도 그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다시 한번 파이프라인과 굉장히 재밌어요. 동영상으로 보셔도 재밌고 하니까 보셔서 이게 네트워크 시크릿 사업과 비즈니스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나의 현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시크릿 사업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많은 프로스펙트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파이프라인화로 많은 것을 배우고요.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성택 사장님 잠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었겠지만 맥락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시스템을 선택하면 이제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가 이제 파이프라인은 다 살아오면서 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잠시 이제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파이프라인이고 과연 끊임없이 뭔가 창출될 수 있는 화수분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거기서 뭔가를 창출하려고 하는 요인은 많지만 화수분 같은 게 우리 시크릿이라는 결론을 저는 얻었어요.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다단계 하는 사람도 그들 나름대로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이보단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그네지 사고방식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현대사회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잖아요. 뭐가 조금 잘 된다면 글로 우르르 쏠리고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결국 올바른 파이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결국은 뭐 끝까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랬듯이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화수분 같은 우리 시크릿 속에서 파이프라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제작하다가 끝까지 우리 돈통에
화수분처럼 콸콸 쏟아질 정도의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결론은 이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스폰서님들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스폰서님이 강조하는 거, 습의 알초에서 마지막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마지막까지 가야 그 파이프라인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짧게 읽었지만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파이프라인 우아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읽으셔야 될 책인 것 같기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뭐 부자들의 투자 방법이 있지만 우리들은 정말 시간을 잘 나눠서 24시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나눠서 하루에 2시간이라도 내가 시크릿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좀 힘을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